사건과 사람들 시간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지금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자 팀장님이 고려오신 사건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입니다. 네. 먼저 어떤 사건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예.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이 담임교사가 이 상담 수업 대신에 체육 수업에 가겠다 이렇게 고집한 학생과 대화 중에 학생이 과격해지기 시작하면서 담임 교사에게 책을 집어던지고 이제 욕설을 합니다. 예. 근데 교사가 이제 피할 틈도 없이 이 선생님을 이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길질하고 심지어 교사를 들어 올려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는데 이 상황은 한 교실에 있는 다른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태였죠. 담임 교사가 급하게 이제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로 알렸고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그 다른 교사들이 뛰어와서 이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이 끝났는데 참고로 이 교사는 여성 교사입니다. 그 가해 학생이 취재를 해보니까 초등학생인데 비교적 큰 체격인 160cm가 넘는 키고요. 70에서 80kg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선생님이 폭행 피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소리라기보다도 선생님을 그렇게 패는 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이제 큰 소리로 또 질책을 하면 나중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후문담도 들리는데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 많이 맞았다는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데요. 올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금 상황인가요? 어때요? 사실은 그 학기 초부터 이제 신경정신과 치료를 이 학생으로 인해서 받아왔는데 선생님이요? 지난달 30일 때 이 폭행 사건으로 팔을 다쳐서 이제 깁스한 상태이고 이 눈에 멍이 들어가지고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런 외상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우리가 보통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트라우마 때문에 장기 휴가 처리돼 가지고 지금 자택이나 병원으로 오고 가면서 치료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 이유는 이 학생이 그 전에도 폭행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가해 학생이 지난 3월 학기 초 때부터 이제 교사에게 여러 차례 욕설이나 폭행 이런 크고 작은 과격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이제 시달려 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이 교사분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걸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가해 학생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학생이 경계성 지능장애, 우리가 보통 정서적 행동장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경계성 지능장애, 소위 그 정서적 행동장애로 하는 거는 전체 인구당 한 10에서 12%가 갖고 있는 형태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80만 정도의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경계성 지적 지능이나 경계성급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자기만의 세계관에 갇혀 있거나 특이한 성격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똑같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우울감이나 공격성, 충동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그런 보고나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분류가 되는 분들이 또 굉장히 친해지기 쉬우면서 순한 면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이 좀 특성이겠습니다. 자, 학생이 뭐라고 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모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해 학생 측 그 부모님들은 해당 아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아이라 사실은 우리가 듣기로는 평소에 교사가 학생을 좀 차별하고 질책이나 꾸지람을 자주 하고 혼을 낸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다 이러면서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참 개념적으로 보면 뭔가 좀 아쉬움이 큰 그런 어떤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요. 그 피해 교사의 남편이요. 가해 학생을 처벌해달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글을 올렸겠죠. 심지어 이 폭력 행위에 보면
가위라든가 흉기에 들어가는 뭐 가위를 던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학기 초부터 욕설이나 뭐 가벼운 폭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난달 30일 때 이 여성 교사가 선생님을 또 때리면 신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지를 하면서 말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불면증이라든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 부모가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항변을 하면서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너무 지나친 행동이고 언행이다. 이러해서 이 소년에 대한 학생에 대한 신고 내지는 고소를 통해서 엄격한 처벌을 좀 바란다. 이런 의미의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요. 또 그리고 네네. 가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고요. 자, 네네. 교사 남편의 요구대로 법으로 엄벌이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12세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밝혀졌는데요. 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10세 이상 14세 미만 그러니까 13세까지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제 구제 보면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해서 가정법원이나 보통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만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뭐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인데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요 1개월 이내에 소년은 송치 정도.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촉법소년의 처분은 흔히 말하는 범죄 경력으로 남지 않는다. 이를테면 촉법소년의 어떠한 범죄 행위라도 장래 신상에 아무런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피해를 입은 교사의 남편이 원하는 것처럼 절대로 강력한 처벌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팀장님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기고 쉬쉬해서 그렇지 지금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네, 많습니다. 이 교권 침해를 이제 하는 게 보면 제가 지금 통계를 봤는데요. 이 교육부 통계를 제가 뒤져봤는데 전국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2022년에 3,035건인데 전전해 대비해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향은 뭐냐면 학부모들이 그 과도한 민원, 또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사 현황을 보니까요.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 사이에 입직 5년차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우리 기자로 치면 이제 수습 기자 정도를 좀 면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교사들이 전년 대비 무려 589명, 소위 2배 가까이 퇴직이 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훈 앵커께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참된 스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 강화된 교권 보호 시스템이 분명히 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 생기면 보통 후속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팀장님? 사실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교권 침해 사례라고 하더라도요. 학교 내에서 독자적인 처리가 굉장히 거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됐고 피해가 큰 교권 침해 사례가 있으면 경찰관이 첩보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는 없고요. 그 피해 당사자인 교사가 학교에서 이제 그 관할 주거지 경찰서나 학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해야 수사가 개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보완이 되는 소위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인권도 존중을 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걸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지정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신고나 고소를 하는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팀장님 말씀이시라면 마치 그 비슷비슷하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준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다른 건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초등학교 또 교사가 스스로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일이 터지니까 서울시 교육감이 이런 말했어요. 경찰이 조사 잘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이런 말 하던데 팀장님 학교 관련 사건 나면 학교 측에서 경찰이 협조 잘합니까? 경찰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예. 지금 이손 앵커가 말씀하신 그 교육감의 운동은 굉장히 그 부적절한 운동을 했습니다. 예.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초경찰서 사건인데요. 예, 예. 그 지금 교사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지도 담당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그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소상히 교육부 또 교육지원청 관할에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 수사 협조할 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이런 부분들 이게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내부에서 분명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해야지 예.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한 건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그 언행을 하셨다라고 보이네요. 예,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준해서 학교의 폭력을 바라본다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역시, 예.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이거는 관장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초중고등학교는 그 저기 팀장님 저기 교육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대학은 교육부에서 네네, 담당을 교육청. 합니다. 네네. 예.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런데 이런 학교 관련 사건 나면요. 결국 뒤처리가 참 개운치 않게 끝난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지적이 나올까요, 팀장님? 사실은 이제 그 학폭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열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학교의 교사나 학폭이 관련 이원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냐면 이 소위 처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예. 소송을 제기를 해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처분 자체가 이제 연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원들이나 그 담당 교사들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예. 심지어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욕설이나 폭행이나 모욕을 주거나 예. 이런 행위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학생들한테 정당하게 바른 길로 안내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 정말 이거 완전히 어떤 방지책이 분명하게 제정이 되거나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피해를 당한 학생 또 폭행을 당한 교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어떤 꼬리표, 폭행을 당한 교사라는 꼬리표가 또 계속 또 붙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도 사실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